전혀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던 아이가 자기의 일단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저도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일단 너무 평온해졌어요. 이렇게 평온해도 되나? 라고 저를 의심할 정도로. 앞에 따님이 지금 엄지척을 해주셔서 엄지척을. 정말 저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순간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이런. 저도 진짜 요즘에 그거 되게 많이 느끼고 아이가 엄마는 자기한테 300% 엄마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아름답다 삶이 이렇게 제가 느끼고 있는 우리 송소연 코치님을 모시고 존재 코칭이 뭔지에 대한 관심이나 또 궁금증도 해결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송소연 코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예전에 이제 존재 코칭 만나기 전에 이게 코치님한테 뭔가 고민이 있거나 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새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까, 또 나도 행복하고 또 아이들도 행복하게 그런 좋은 가정을 어떻게 만들까, 그런 고민들이 가장 많았죠. 어떤 엄마이고 싶으셨어요? 저는 좀 열정적이고 아이들을 뭔가 이렇게 풀 세팅하는 스타일의 엄마였어요. 그러면 궁금한데 네네. 뭔가 예측치 못하는 어떤 변수들을 내가 좀 제거해주고 막아주고 계획해주고 혹시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실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가 사실 지금 20살, 큰아이가 20살인데 그 아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고민하고 선택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표현을 해서 조금 좋기도 하면서 내가 뭔가 좀 놓치고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뭔가 아이의 선택권을 제가 납치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셨어요, 그거를? 아니, 몰랐죠. 그리고 저는 아이를 최고의 그 공부 뭐 그런 것들을 시키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누군가는 뭐 이렇게 스카이대를 말하지만 저는 하버드대를 보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뭔가 그런 아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학업적인 거, 최고의 그런 서포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굉장히 바쁘셨겠는데요? 제가 사실 결혼하고 나서 큰아이 키울 때 집에 있는 가전과 침대 같은 것들을 다 시댁에 보낼 정도로 집을 어린이집처럼 만들어 놨었어요. 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와, 네. 정말 엄마로서의 역할이 지상 최대의 어떤 프로젝트?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30분 전에가 되게 뇌파가 제일 안정적이다라고 해서 클래식, 영어, 동요, 책 읽기 뭐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해줬어요. 짜서. 네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늘 출근할 때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넌 미친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와.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봤는데 그것들이 우리 코치님 안에서 뭔가 한계에 부딪힌 걸까요? 아니면 뭔가 어떤 존재 코칭에 오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셨는데 어떤 또 가장 경험이 결정점 있었을까요? 내려놓게 된 건 아이가 한 10개월 정도 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자기가 걷고 기고 이런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제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의도와 방향성과 다르게 아이는 자기의 욕구들을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게 된 거예요. 아이가 아니면 엄마가? 엄마가요. 엄마가. 네. 그러면 내가 계속 뭔가 변수를 통제하고 예측을 해서 계획을 하다가 일종의 소진이 온 거네요? 네네, 맞아요. 아. 그렇게 소진이 되면서 근데 저는 좀 목표가 분명한 엄마였어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고 또 내가 어렸을 때 그 제공받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한테 또 해주고 싶은 엄마들이 보통 그런 마음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죠. 그게 좀 욕구가 강했어요. 네, 그리고 내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거 다 해주고 싶다 막 이래서
큰 아이의 성향과 기질과 상관없이 제가 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수정을 하게 된 게 지쳤다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지쳤을 때 내가 어떻게 저는 존재 코칭에 오셨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지친 순간에 찾은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이가 셋인데 네.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학교 적응을 못하게 된 거예요. 아들인가요? 네네. 아. 근데 이제 딸 아들인데 네. 딸 둘을 키울 때는 제가 했던 그 양육 방식을 해도 크게 부딪힘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을 키우면서 소통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함이 많았어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막막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우연히 인스타에 그 존재 육아법이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됐죠. 근데 이 존재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한 말이기도 하고 이게 사람들이 이 존재가 뭐야 이런 느낌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생소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뭔가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보자 해가지고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진짜 이 아이와 소통하고 싶었어요. 아, 소통 때문에 네네. 아까 이제 아들이 네.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대화법도 모르겠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막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딸들을 키웠을 때 썼던 언어나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약간 벽을 보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엄마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아이가 세상 그 사회에 잘 구성원으로 클 수 있게끔 또 양육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듣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어떤 교육법 프로그램 또 어떤 뭐 상담이나 뭐 여러 가지 코칭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존재 코칭이라는 이 부분을 그래도 뭔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어떤 호기심이나 아니면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때 약간 그 인스타에 떴던 그 영상의 내용 중에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그 사람의 고유성을 만나주면 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고유성이라는 그 단어가. 그 고유성이라는 단어 하나에 시작이 돼서 네. 지금까지 오신 거네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이 아이가 이제 그 존재 코칭 하고 나서 그 과정 안에서 아이하고 어떤 체험을 하게 되셨어요? 일단은 그 프로세스 안에 있는 것들로 아이랑 대화를 시도해 봤을 때 전혀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던 아이가 자기의 일단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됐죠? 그때 이제 그 프로그램 안에 너의 기분은 지금 어떤 색깔이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걸 물었을 때 나 지금 빨간색이야, 뭐 노란색이야, 초록색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로 해서 또 대화를 연결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방식은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인데 이 존재 코칭의 대화 방식은 그때 어떠셨어요? 경험해보시니까.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또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거여가지고 네네, 거기서 오는 그런 신선함? 근데 사실은 저도 그게 처음이었잖아요. 그쵸? 그런 질문들을. 근데 이제 존재 육아법 하면서 소장님이 이렇게 그룹 코칭 해주시는 그런 시간에서 저도 경험이 쌓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베이직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수하면서 그 제가 경험한 걸 또 아이랑 또 실습하고 그것들을 좀 반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인 나도 그렇게 마음을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엄마인 나도 체험을 한 거네요. 네. 그거를 제가 체험한 걸 또 아이랑 실습하고 그것들을 많이 반복해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뭘 새로운 걸 배울 때 진짜 재밌다, 가슴이 뛴다, 행복하다 이러면 오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경험하시면서 좀 이렇게 와,
이건 진짜 다르다. 그랬던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이거 되게 강력한데? 이렇게. 저희 그 프로그램 과정 중에 그 존재 클래스 그 4조 그룹 코칭을 제가 한번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실습으로 만난 코치님이 뭔가 제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살아오신 똑같은 감정, 생각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정말 쌍둥이를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과 실습을 하면서 그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새롭게 다가왔었어요. 그 새롭다는 거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설명하지 않아도 됐어요. 나라는 어떤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약간 뭔가 우리가 보통은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면 처음 만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분도 그러면 나는 누구고 뭐고 이런 그 이력서처럼 뭔가 어디 살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냥 정말 그때 당시 그 세션에서 주신 그것만 나누면 됐었어요. 그러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느낌은 굉장히 우리가 보통 감정을 치유받거나 이해받거나 공감받는 그 느낌을 넘어서서 존재가 터치받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체험을 하는데 그때에 굉장히 이게 생소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은 부모님하고 그런 체험을 어릴 때 많이 해봤다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방식이 아니잖아요. 증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 뭐지? 이러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냥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고민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을 그분이 그분의 삶을 이야기하시는데 저한테는 그게 꽁꽁 얼어붙어 있는 얼음 조각이 녹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 있는 게. 그때 나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되게 혼자 고민되는 이 많았었거든요. 열심히 아이를 막 계획표를 하고 근데 거기에서 뭔가 이게 나라는 퀘스천 마크가 뭔가 올라온 느낌인데 어떠세요? 네. 왜냐면 제가 아이를 키우는 그 양육자의 입장에서 내가 부모에게 받았던 그런 대물림 되는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경험들. 그 경험을 아이에게 시키고 싶진 않았어요. 아이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막막함도 있었고 또 양육을 할 때 모범 그런 답안지가 없잖아요.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것들을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막막함이 컸죠. 그러면 존재 코칭 만나서 그 막막함이 뭔가 시원한 전환이나 해결로 이렇게 됐던 순간 그때는 언제예요? 존재 클래스 그 사조 코칭 할 때 그 소장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떤 충격이었죠? 영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면 그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저는 그걸 많이 쓰지 못하고 살아왔었거든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예를 들면 뭐 나는 착한 딸이어야 되고 또 아내여야 되고 또 누군가 아이들에겐 또 엄마여야 되니까 이 세 가지 역할 안에서는 뭔가 내가 그걸 많이 쓰고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역할에 내가 쓰지 못한 게 영적 자기라는 거를 알아차리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 그때 그 느낌은 어땠어요? 그때는 뭔가 되게 든든했어요. 이거 써도 되는구나. 이거 써도 되는 거구나. 보통은 나는 엄마니까 이건 좀 조절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딸이니까 뭐 부모님한테는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그 사회적인 그 시선이 있잖아요. 그 시선에 늘 뭔가 일치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보여주는 모습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확장이 된 거네요? 그게 나라고만 생각하고 소진됐다가 네. 이 존재 코칭 안에서 영적 자기라는 게 있다는 건 다른 영역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곳에 와 보니까 든든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걸 쓸 수 있어서 든든했던 건지 그 궁금해요.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를 제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네. 들을 수 없었던 거고 또 경험할 수 없었던 거니까 그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영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이 어디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아주 쉽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관심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근데 자기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상처 얘기, 소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뒤에 진짜 나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전혀 자극을 못 받았으니까 너무 쉽게 이건 역할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다는 걸 이제 영적 자기로 살 수 있는 허락, 권리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건데 저는 깜짝 놀라는 건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 부분을 좀 동의하고 이렇게 품어주신 거잖아요. 제가 그때 이런 것 같아요. 그 삶을 봤을 때 그냥 사막을 걷고 있었는데 그 존재 클래스의 그 사주 코칭이 저한테는 오아시스 같았던 것 같아요. 아주 그리고 간절했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누군지, 또 이것들을 또 어떻게 나도 모르는데 이걸 아이들한테 또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답을 찾고 사막에서 아니면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걸 경험했는데 답이 되셨어요? 베이직 과정 안에 그 소장님이 나무로 표현을 해주셨던 이미지가 생각나는데 그 뿌리에 되게 많은 보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석들을 제가 하나하나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자기결정권을 통해서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그 시간들이 되게 많았고 또 일상생활 할 때 나는 지금 영적 자기결정권을 쓰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듣다 보니까 역할에 사투를 벌이고 노력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거를 내가 일상에서 쓰게 된 걸로 지금 들리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변화는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일단 너무 평온해졌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제가 저를 의심을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주변의 대상들은 안 바뀌고 또 문제의 이슈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온해도 되나? 라고 저를 의심할 정도로. 내가 지금 뭔가 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네.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에 뭔가 일시적인 게 아닐까? 이런 마음도 드셨겠네요. 나 지금 뭘 제대로 안 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드는데 그 시간이 평온하고 편안한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어떤 변화에 있구나라는 그런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평온하면 게으른 거고 이래도 되나라는 허용을 스톱하는 지점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뒤처질 것 같은 근데 저는 지금 궁금한 게 그렇게 평온함이 길어졌는데 삶이 분명히 엄청나게 변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평온해지니까 무엇이 바뀌었는지. 일단 네. 집에서 네. 되게 부드러운 언어를 쓰게 됐어요. 자녀들한테? 네. 그리고 또 뭔가 표현을 할 때 네. 예전에는 되게 공격적인 표현들을 당연히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영적 자기결정권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나에게 영적 자기결정권이 있지만 자녀들에게도 그 영적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내가 그걸 지금 침범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같이 하면서 만약에 내가 침범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빠르게 소장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화장실을 간다던가 방을 간다던가 그래서 뭔가 그것들을 조금 나를 정화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전과 삶이 굉장히 다른데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인터뷰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20살 따님이 앞에서 엄마를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네. 근데 딸이 저렇게 웃으면서 엄마를 응원하고 이게 저는 정말 이 시청자분들이 이걸 못 보셔서 그런데 저 너무 감동이거든요. 이 세상 어떤 엄마가 지금 딸이 만세를 불러줘요. 엄마를 막 박수를 쳐주고 어떤 엄마가 딸을 앞에 놓고 내가 우리 딸도 영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 우리 아들도 있다. 이거 너무 저는 참 아까 울컥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딸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것이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참 위대한 선물을 주고 계시다. 네, 왜냐하면 너는 영적인 자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내가 경험을 부모에게 못했지만 나는 너에게 그거를 경험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이렇게 계속 느끼면서 사는 게 행복한 거죠. 너무 행복하고요. 네. 또 아이랑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첫째, 둘째, 셋째랑도 대화를 그렇게 이어가고 사실 둘째가 굉장히 까칠이에요. 그 어느 정도냐면 어릴 때도 까칠했고 초등학교 6년도 까칠했거든요. 근데 제가 코칭 공부하면서 그 아이도 그런 까칠함이 굉장히 좀 새롭게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3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엄마 알겠어, 내가 좀 고쳐보도록 할게, 이런 말을 한다던가. 예. 까칠함조차도 영적 자기로서 자기 힘으로 이걸 버리고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사랑해 보겠어 라는 거를 또 허용해 주시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코칭을 한 6개월 정도 경험시켰어요. 다른 코치님을 통해서. 어때요? 이 존재 코칭 경험하고 아이가? 정말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 아이도. 왜냐면 그 아이도 저랑 기질이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우리 코치님이 예전에 명상도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마음 공부도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쪽에 전문가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혼자서 그렇게 수련도 오래 하시고 명상도 오래 하신 분이 이 존재 코칭에 와서 급격하게 삶이 바뀌었다고 늘 말씀하실 때 그게 궁금했어요. 그 포인트는 뭘까?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명상을 오래 하기도 어렵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명상을 하면서는 혼자 해야 되고 혼자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거기는 뭐랄까 몸으로 체험하고 하기보다는 의식 안에서 그런 정보가 처리됐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죠? 의식 안에서 정보가 처리된다는 게? 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감정이 올라오면 이건 그냥 흘려보내야 돼 라든가. 근데 그 존재 코칭 안에서 소장님이 가장 많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또 뭐냐면 감정을 만나줘야 된다. 손 잡아줘야 된다. 그 감정들을 예전에는 명상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그냥 계곡물이 흐르듯 그냥 흘러보내는 거로만 정보 처리를 했다면 그게 내가 뭔가 체험되는 거는 작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흘려보내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더 큰 파워는 내 힘으로 주도성을 가지고 만나주고 내가 결정하고 그게 더 조금 파워가 있다는 걸로 들리는데 어때요? 네, 그게 굉장히 저한테도 파워풀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한 코치님을 만나서 나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 때 그 코치님이 저에게 그 정답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옆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또 제가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정리되어진 부분 그리고 코치님이 저에게 짧게 해주시는 그 한 문장의 질문들이 다시 또 어떤 머무르게 되고 네. 그러니까 내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부분을 계속 더 만나게 된다 이렇게요. 네. 그러면 좀 우리 송소연 코치님께 이제 이렇게 존재 코칭을 통해서 영적 자기 결정권을 계속 쓰시게 되면서 코치님은 삶에 대한 어떤 많은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근원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뀌셨어요? 나 자신. 첫 번째는 지금 든 생각인데 평가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평가를 좀 많이 했나요? 엄청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그 기질 코칭 받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나를 평가하게 됐는지를 또 알게 됐어요. 제 기질을 통해서. 근데 너무 그 시간이 사실
괴로웠거든요, 저한테는. 내가 나를 평가하고, 그리고 제 하루 일과가 끝날 때 그 하루에 있던 일상을 밤에 자기 전에 다 리뷰를 했었어요, 스스로. 이거는 잘했고, 이거는 좀 잘못했고,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럴 정도로. 그래서 뭔가 끝나지 않는 하루가 계속 연결되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좌뇌 감시자가 네네, 맞아요. 나를 마치 이렇게 계속 지켜보는 느낌인데요.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평가를 안 하게 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만나주고, 특히 내 감정을 또 만나주고, 이 감정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떤 욕구에서 왔을까? 또 저희 그 카드에서 또 욕구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아, 나에게 이런 욕구가 있었구나라고 또 알아차리고, 네, 그러면서 이 욕구를 알았으니까 그걸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나한테 오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아주게 된 거네요.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코치님 인생에서 아까 이제 자녀들하고의 이제 관계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남편과는 좀 어떠세요? 남편은 되게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결혼하기 이전 연애 때나 지금이나 크게 없거든요, 변화가. 네. 근데 이제 남편한테 제가 좀 용기가 있어진 것 같아요. 어떤 용기죠? 부부 관계여도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말랑 이 정도는 좀 알아서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 그걸 또 언어로 표현 안 하고 삐져 있고, 그러고 또 외면하고, 그렇게 보낸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나는 이래서 좀 기분이 나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좀 큰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남편한테 나는 당신이랑 이 주제로 감정이 상하거나 관계가 멀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제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나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편안하네. 네.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내 안에 있는 영적 자기를 계속 쓰면서 진심이라는 걸 드러내는 시간이 좀 많아지는 느낌인데. 네, 맞아요. 예전에는 네. 그 진심 뭔가 이렇게 전하고 싶어도 아, 내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 아니면 평가로? 네, 평가로 나를 바라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간들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심을 전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또 사실은 제가 존재 코칭에서 만약에 어떤 게 제일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딱 두 가지. 내가 내 안에 영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점과 그리고 진심을 이기는 건 없다라는 이 두 문장을 제가 소장님께 들었고, 그 문장을 제 일상에 축으로 놓고 그 문장에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말하고 있나 그렇게 조금 바라보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진심, 내가 진짜 원하는 영적 자기 결정권, 이게 굉장한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네, 제가 뭘 원하나, 이 대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어떤 걸 하고 싶은 거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 막 뭔가 쫓기고 소진되고 그랬던 삶이 조금 멈추고 좀 더 평온해지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는 뭔가 그 건강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도 뭔가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제가 굉장히 잘 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사실 좀 신경을 조금 쓰면 아예 이제 물도 못 먹을 정도로 그 위장 기능이 스톱될 정도로, 네, 그리고 두통이 일어날 정도로, 그리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컨디션이었는데, 일단 지금은 그런 컨디션을 경험하지 않고 있고요.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미주신경들이 알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약간 축복해 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뭔가 그 방어를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정말 그거는 왜냐면 방어를 한 번 하게 되면 에너지가 이제
100을 다 거기다가 몰아서 써야 돼서 몇 시간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게 우리 이제 신경망인데 지금 보니까 신경망이 다른 쪽으로 존재 쪽으로 계속 세팅이 되는 느낌이고 만약에 이게 살면서 계속 역할의 자리에서 구덩이의 자리에서 반복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이 영상을 본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한국 라이프 코칭 센터로 오세요라고 말해주고 아우, 네. 그러면 오셔서 뭘 체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거예요? 저는 존재 코칭 만나서 내가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모습대로 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선물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남은 인생 계속 이렇게 살아가실 거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딸이 앞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이렇게 따님까지 20살 되는 저렇게 따님이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희 베이직 코칭 프로그램 안에도 지난주에 들어왔잖아요. 네.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딸한테? 제가 경험했던 그 영적 자기 결정권을 마음대로 마음껏 써도 된다 그런 말 해주고 싶고 사실 큰아이가 동생들이 2명 있다 보니까 그 장녀의 삶을 많이 살았어요. 장녀 역할? 네. 제가 베이직 과정 들어오기 전에 아이한테 엄마가 이렇게 존재 코칭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해보니까 너가 되게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 같아. 그치만 너가 너의 영적 자기결정권을 발휘해서 장녀로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언제든 꺼내도 된다. 엄마는 그걸 다 받아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네가 원할 때 꺼내서 표현해 달라. 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을 다 경험하고 홀로서기를 했으면 좋겠다. 와, 진짜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들을 수 있다는 거는 박수가 절로 나오는데요. 왜냐면 역할에 너가 다가 아니고 너는 이 힘을 쓸 수 있는 아이야 라고 엄마한테 듣고 내가 그걸 발휘해 줄게 라고 지금 막 이렇게 펼쳐준 거란 말이에요. 정말 앞에 따님이 지금 엄지척을 해주셔서 엄지척을 이걸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엄지척을 해주신 정말 저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순간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랑이 공명돼서 엄마가 자녀한테 너는 역할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존재라고 예우를 해주고 딸은 엄마한테 진심으로 엄지척을 해줄 때 이것이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닐까? 네, 아마 평생 가슴에 이렇게 남아있는 저는 제가 왜 울컥하죠? 네, 코치님 정말 이게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이런. 저도 진짜 요즘에 그거 되게 많이 느끼고 아이가 저한테 그 베이직 과정 이수하고 네. 뭔가 저는 존재 코칭 만나서 제가 고단하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왔다면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베이직 과정 이수하고 저한테 엄마는 자기한테 300% 엄마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와. 정말 그게 되게 뭔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시간들을 다 이렇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와, 진짜 이거는 영혼에 새겨진 어록인데요. 모든 엄마가 자녀한테 이런 선물을 다 꿈꾸잖아요. 딸한테 특히 엄마는 와, 성공하셨습니다. 덕분에. 와. 왜냐하면 엄마한테 자녀는 정말 생명이고 인생에 정말 정말 소중한 지점인데 진짜 성공하셨다. 네, 오늘 우리 송소연 코치님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오늘 이런 삶의 이야기, 존재 코칭을 통해서 딸과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코치님 마지막으로요. 존재 코칭을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저도 온 세상에 알리고 싶거든요. 존재 코칭은 공기다. 공기. 그 이유는 뭐죠?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죠. 네. 존재 코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꼭 저희 센터에 와야 되나요?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도 사실 궁금해요. 네. 왜 이 한국 라이프 코칭 센터에서 그걸 체험하는 걸 추천할까요? 그냥 진심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본질에 대한 가장 순수함을 한국 라이프 코칭 센터에서 그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꼭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아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딸하고 이렇게 정말 20살 딸하고 같이 이렇게 방문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저한테도 오늘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우 우리 코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